어제 얘기했던 독립운동하면 그 자손들이 줄줄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을 모욕하는 것을 두 번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예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런 게 경축사 아닙니까?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해에도 도대체 윤석열이 했던 경축사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없어도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할 것 없이 똑같은 얘기만 했거든요.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고 총리가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올지 일본 언론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꽤 길게 했는데 저런 게 광복절 경축사지 그런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든 게 이게 나라지 이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광복절을 생각하니까 정말 둘로 쫙 쪼개졌었잖아요. 기념식도 따로따로 했었고 그 생각하니까 더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제 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축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희생으로 80년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말, 그리고 음수사원이 가슴에 꽂혔는데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 선현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가슴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광복절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우리의 이제 분열과 갈등을 생각하니까 지금 분열과 배제, 어둠의 에너지를 극복하고 이제는 포용과 통합과 연대의 에너지로 바꿔나가자라는 말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과 1년 사이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고 있다는 것, 또 국민들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연설 경축사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게 멋을 부리지 않은 것.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김정국 원장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뭐 저는 오늘보다는 어제 얘기했던 독립운동하면 그 자손들이 줄줄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딱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광복된 지 80년이 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군사력 5위, 경제 10위를 만든 국민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드제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도랑에서 소가 좌우의 풀을 뜯어먹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국가가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어느 때는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만 반도국가의 힘이 강하게 되면 소위 대륙 쪽에서도 풀을 뜯어먹고 해양 쪽에서도 풀을 뜯어먹어서 더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좀 미래로 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들을 보상할 수 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미래가 있는 국가다. 그것이 광복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국민들한테 자 그래 좀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와닿은 말 박영식 앵커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뭐 혐오와 대립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국민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서 이제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친일파가 대우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을 모욕하는 것을 두 번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예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뭐 앞에서 말씀하시 않았던 부분을 좀 언급을 한다면. 일단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9.19 군사 합의는 존중돼야 되고 선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남북 평화에 대한 강조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과의 관계에도 이제 곧
많이 회복되어 가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곧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일본 역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적 동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과의 신뢰, 협력을 더 깊이 할 것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 안 그래도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인에 대한 호감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호감도가 올라갔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더 접근법이 국민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실용 외교의 한 축을 또 오늘 강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본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품어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뭐 파트너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그자 주둥이만 보여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는 할 건데요. 오늘 광복절 주제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 경축사였는데 문건일 변호사님이 꼽은 대목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단 앞서서 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보다는 그 듣고 좀 느낌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작년 명태균 게이트부터 해서 뭐 최혜병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왔고 또 마침 타이밍에 이제 윤석열 부부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뭐 광복절 특사 관련된 일도 있었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광복절 축사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과거에 좀 일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기 위한 희망적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국민 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치러지지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임명하는 광복절 대축제가 펼쳐지는데요. 10,000명을 초청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한 국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또 거기에서 감격적인 순간 함께 하실 분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전야제가 있었는데 매우 뜻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선열들 또 독립투사들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조선동포 여러분,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무조건으로 항복하였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반복합니다. 일본은 무조건으로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참 멋지죠. 드론을 이용해서 저렇게 인물을 형상화하는 거. 김유정 의원님, 어제 날씨도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계속 비 왔잖아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무대 설치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어제 오전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전야제 시작할 때쯤 되니까 날이 개고 참 하늘이 돕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낮에까지는 비가 오는데 또 저녁에 대축제 하는데 괜찮대요. 일단 비 소식은 또 예. 없다고 하는데 그 참 대단. 하늘이 돕는 거죠. 또 예.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패한 쿠데타는 거의 없는데 국민들이 막아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국민의 힘이기도 하고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뭐 그걸 또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그 대통령을 국민이 또 다시 임명하는 자리에 비가 안 와야겠죠. 좀 행사가 잘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저 장면을 못 봤는데 좀 아쉬운 대목은 있었어요. 광복 80주년이면 저는 저기 얼굴 중에 윤봉길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의 홍구 공원 그 쾌거 이후에 장개석이 김구를 찾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했냐? 윤봉길이 그걸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거 김구가 다 한 거다. 그랬더니 김구를 불러라. 그러면서부터 관계가 중국 정부랑 맺어지기 시작해서 우리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카이로 회담에 그 문구에 우리나라만 2번 대한민국이 독립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모든 분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쾌거를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의 흥구공원 공격인데 저는 이런 것을 좀 저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뭐 우리 국력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어떤 공연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에 홍범도 장군 그리고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제 권기옥, 남자현 이런 독립 유공자들이 소개가 됐는데 박영식 앵커님, 예. 권기옥, 남자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익숙한 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서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익숙한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야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우고 합니다만은 어제 저 드론쇼에서 등장했던 방금 말씀 주신 권기옥 여사의 경우에는 뭐 비행모를 썼던 모습이 잠시 좀 지나쳐 갔을 겁니다. 근데 안경 쓰신 분이 바로 권기옥 여사이신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고 독립운동가였고 3.1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상해로 망명해가지고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모금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고 우리 여성 독립운동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또 하고요. 남자현 열사 같은 경우에는 만주 지역에 이제 여성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고 안타깝게도 일제 체포와 고문 끝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자현 열사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에 비견되기도 했고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국민주권님 진짜 간만에 광복절다운 행사를 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셨고요. 부산이 대희님 우리도 80만 대 저거 합시다. 80만 대 드론으로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가 띄우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겠죠. 저거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저 정도는 해야 정어리 TV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 백드롭에 그냥 이렇게 띄우면 되죠. 아 그러네요. 네. 그거 한번 해보죠 뭐. 요 뒤에 이제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까? 이렇게요? 뭐 이제 뭐 영상으로 그거 어렵지 뭔가, 않아요? 네, 하면 되죠. 드론 기술이 참 대단하죠, 문건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면서 새로운 분들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 드론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독립유공자들을 좀 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는 이제 드론을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왔는데 그것과 참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봤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뭐 육사 흉상이나 흉상 이전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불거졌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종결을 짓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뭐 빛 이런 느낌으로 좀
굉장히 좀 멋지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탁현민 씨가 연출한 거라고 그러죠? 네. 예, 탁현민 씨가 연출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저보다 저쪽 분야로는 되게 천재적이라는 천재적인 것 생각이 같아요. 들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의 핵심은 어떤 기술적 현란함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력인데 탁현민 씨 같은 경우 그런 기획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자원봉사를 하나요? 이분이 돈을 받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무보수를 하신 분이 아무튼 뭐 여러 화제이긴 했습니다. 아, 무보수. 박현빈 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 그리고 저기 싸이 씨도 노게런티 뭐 이런 얘기가 그랬다고 나왔었죠. 그러대요. 네. 사인은 엄청 비싼데 진짜 노게런티로 나왔다 그러면. 이러면 싸인데. 기허남 5204님 정어리 때 모습하고 드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참 드론 기술로 저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형상 만들어내는 것 참 볼만했는데요.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 AI 기억 복원소에서 또 활짝 웃는 유관순 열사를 복원을 했는데 이게 524만 뷰나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영상도 한번 이건 영상은 없나요? 아 그렇군요. 유관순 열사 그 환하게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요. 예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유관순 열사를. 우리 유관순 누나라고 그랬는데 김유정 의원님 여학생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유관순 그냥 열사라고 했던 거 같아요. 우리 땐 유관순 누나, 그죠? 누나를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도 같이 누나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같이 누나라고 다 초등학교 때 생각하니까 예. 국민학교 때. 유관순 누나를 뭐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누나가 가장 좀 친근해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보면 옛날에는 되게 그 좀 수동적인 모습의 사진이 많았잖아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인데 저렇게 보고 그 밝은 모습으로 복원해내니까 광복의 의미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성화님, 앵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최성화님 사랑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저희도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러셨는데 남자친구 상식이님 오늘 쉬시는 날인가 보네요. 생방 함께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요즘에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김형석은 친일파로 오해받는 김환란, 김성수 등에 대한 명예회복 필요하다. 박지양은 2023년 한국인의 인식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못하다. 김낙년은 일제가사를 수탈한 게 아니라 수입한 거다. 김태효는 중요한 거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자식들 글을 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영석은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박박티라라님 감사하고요. 오뚜기 가수 정규리 TV님도 저는 대한민국 주권자 한 명으로서 이재명님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념사 참 들을만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 저희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 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런 게 바로 경축사 아닙니까?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해에도 도대체 윤석열이 했던 경축사는 우리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없어도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할 것 없이 똑같은 얘기만 했거든요.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고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해서 도대체 이게 날짜만 바꾸면 어떤 그 대통령의 기념사에 갖다 넣어도 똑같다 내용이.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작년에 윤석열이가 경축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했던 것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하면서 뭐 저런 것도 얘기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고 무슨 반국가 세력이고 어쩌고 이렇게 막 씨부렸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저게 광복절 날 할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건 100% 그러니까 반공과 친일의 논리로 작동을 했고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 그다음에 반공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갈라놓는 정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자기의 독재와 거기에 따른 이익들을 얻으려고 했던 측면이 되게 강한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이 일제와 맞서 싸운 게요. 1894년도부터입니다. 소위 1894년도 일제의 침탈에 맞서서 우리 농민군들이 우금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그때부터 1945년까지 싸웠던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을 가지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들과 파트너로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겠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어떤 그런 정부, 그런 인물들과 같이 미래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 시켜서 근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논리들을 제공한 건데 그런 논리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뭐 낙성대 연구소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요한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완전히 친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 해석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는 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어떻게 보면 저자는 저 때부터 내란 준비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24년 광복절 경축사를 보셨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광복 경축사를 보시더라도 대결적 단어들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경축사였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내란을 계획했고 비상개혁, 위헌 위법적인 비상개혁을 준비했던 윤석열이지만 경축사, 3.1절 기념사 이런 데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를 검색해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격적인 표현과 혐오와 갈라치기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윤석열의 경축사를 보자면 그 시절, 그 시기에도 아주 오랜 기간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것이 과연 광복절 경축사인지는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런 자가 3년 반 동안 국가를 운영했다라는 게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기도,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서 참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뭔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차원에서 참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건일 변호사님, 윤석열 내란 준비 과정을 보면 이게 작년 8.15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음모를 꾸몄던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둘씩 다 밝혀지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일단은 본인이 그 내용에 있어서 뭐 반국가 세력, 뭐 선동, 날조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든지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 뭐 과거부터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자면 도대체 반국가 세력 그리고 선동과 날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조금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을 더 겪을 뻔했는데 참 다행이다. 올해 광복절을 맞는 기쁨이 특히 더 큰 것은 이런 자를 정리를 딱 하고 맞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지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놈들이 많지요.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김형석이 이 자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죠, 김정은 원장님?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 아니 임기를 떠나서 지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는 건데. 나쁜 자식 아닙니까? 이 자들은 확신범들이죠. 제가 볼 때 거의 친일 종족주의자들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제국주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이 윤석열 주변에 다 배치가 돼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특히 그 김태효 같은 인간이 그런 인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의 어떤 학문적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보실에 들어가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고, 그 행한 것 자체가 3년 동안 우리 외교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상황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 여기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가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엄벌을 쳐야 되는데, 현행법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직권남용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좀 국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법적 근거 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예를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이것도 고소고발해가지고 맨날 직권남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걸어버린 일이 발생해서 저는 빨리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화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으면서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도 안 했던 자입니다. 독립기념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독립기념관이 어떤 것입니까? 이 자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그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문건일 변호사님, 저자를 정리를 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일단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사실 해임을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그 국정 초기 단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선 과제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재조명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공감이 조금 커진다라고 하면 시의적절하게 아마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실까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기타 뭐 다른 법적인 수단들은 사실 뭐 지금으로선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해임을 결단을 언젠가는 대통령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갬블님, 순국선열들이 통곡하신다. 김박박디라라님, 아 역겨워서 못 보겠다. 내일은 벼락부자님, 갑자기 욕 나오려고 그래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라가 바로 서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안 맞아. 그리고 가서 개인 뭐를 지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독립에 대한 관점, 우리 광복에 대한 기조 이런 것들이 하나 맞지 않는 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한다라면 뭐 양심이 있으면 저는 직을 던지고 내려오는 것이 뭐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 자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자들은 공직자들은 일단 양심과 염치라는 게 일단 없기 때문에 뭐 이진숙도 그렇고 현재 김영석도 그렇고 알박기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화제와 논란이 돼서 나중에 차후에 강연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내 인지도를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고 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이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라고 강연을 하면서 2023년 즈음에 떠들어댔던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지금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공복으로서 받아먹고 있는지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는 이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을 뭐 폭동으로 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이 김영석을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뭐 법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변호사님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김영석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패전일이죠. 일본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예, 반성이라는 표현도 처음 쓴 거 아닌가요? 13년 만에 총리가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올지 일본 언론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지금 일본 외신 쪽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라는 사람이 현재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도 못했고 실제 이런 이 추도사 쪽에서 뭔가 좀 더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진전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또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또 일본 총리 만나고 그러니까